자문했다. 나는 왜 외양으로 인정을 추구하려 하는가. 배우도 모델도 연예인도 아닌데 일터에서 외모로 칭찬을 받으면 내가 얻을 실익이 뭔가. 예쁜 것이 돈이 되는 연예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일터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나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나. 물질을 가져다 주나 명예를 가져다 주나. 타인에게 욕망이 되고 싶은 건가. 외모에서 오는 호의를 받고 싶어서인가. 젊음에 취하고 싶어서인가. 도대체 아름다움은 누가 정하는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표류할 때쯤 넷플릭스 시리즈 사이렌 불의 섬을 봤다. 내게 이갈리아 딸들의 실사판처럼 다가왔던 방송이다. 이 프로그램에선 군인, 운동선수, 소방관, 경찰관, 스턴트맨, 경호원이 나와 치열한 생존 서바이벌을 벌인다. 승리를 위해 포효하고 기지를 점령하고 상대팀과 동맹하고 기민하게 전술을 짠다. 유리한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 장작을 패고 매복하고 위장한다. 상관없어.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센 놈이랑 붙자. 그게 멋있지. 몸 하나 믿고 한번 가보자와 같은 에피소드의 이름은 이 시리즈물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지덕체 3가지. 강인한 것, 끈질긴 것, 능동적이고 주도 면밀한 것, 사명감과 기백을 갖는 것, 싸우는 것, 과감한 것, 집중하는 것, 용맹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갈리아란 세계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간다. 이갈리아인들이 내린 XX 염색체에 대한 아름다움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 삶의 싱그러운 활기, 엄밀함과 엄격함, 야심과 능동성, 온유함과 투지, 건강함과 활력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책을 덮고 나도 내가 추구하고 싶은 아름다움을 재정의해봤다. 내게 아름다움은 튀어나오고 갈라진 곳 없어 코팅된 것 같은 매끈한 피부, 또렷하고 그윽한 눈, 털은 한 올도 없어 기능적이지 않은 상피세포가 아니다. 갓난아기처럼 통통한 볼도,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몸매 라인도 얇은 긴 팔 다리도 아니다. 내게 아름다움은 땀, 피, 침, 눈물, 거품 같은 체액이 흥건한 것들이다. 젖은 티를 입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홍당무가 된 얼굴로 헉헉대면서도 꾸준히 달리는 습관. 사람에게 상처받아 쓰러져 펑펑 울더라도 이내 회복해 다시 손 내미는 따스한 마음. 상대가 한 손을 내밀면 두 손을 내미는 상냥함.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고 연대함. 내가 상처받는 투혼을 발휘해서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것. 글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것. 불의와 악, 차별과 편견에 맞서 분연하게 싸우는 것. 그러면서도 종종 미소 짓고 자주 박장대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어떤 흉터와 주름이 생기든 몸이 커지든 휘어지든 머리털과 치아가 다 빠지든 말든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근사하고 멋지다고 그렇게 나만의 아름다움을 재정의했다. 이갈리아인들처럼. 저도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낭독해 주신 부분에 막 포스트잇 붙여놨거든요. 저도. 여성 직장인들이라면 예뻐야 하는가 유능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다들 뭐 크든 작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결국은 예뻤을 때 이익이 확실히 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게 어쨌든 일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지. 능력보다 미모를 더 인정해주는 듯한 분위기가 있을 때도 네, 있고 네. 초년병 시절에는. 약간 그 외모 자체가 능력의 하나로서 평가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점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노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중년 여성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면 미모라는 어떤 하나의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모 자산? 그게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돼서 그 외모 자본에만 네. 기대는 식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허망하고 허위에 지속 가까운가. 가능하지 않고 감가가 너무 심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젊을 때는 외모 자산이 있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내가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도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취재원들이랑 밥 먹을 때 잠깐 뭐 아주 얕은 칭찬하는 정도, 얕은 호의를 보이는 정도. 그 기자가 언론인이 외모가 빼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줄 정보를 더 준다든지 핵심적인 정보를 더 준다든지 이건 굉장히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의 어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네. 외모를 입에 많이 올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좀 분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성 신경을 직장인들은. 안 쓸 수가 되는? 없고 그 어느 정도 꾸며야지만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외모를 꾸미는데 네.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는 난 그냥 이게 재밌고 꾸미면 예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지?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인정 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쁘단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 친척 어른들이 지금 만나면 유튜브로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을 어디 못했겠죠?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윤이 어렸을 때 진짜 예뻤는데 이러면서 혀를 차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칭찬을 듣고 자랐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는 가장 쉬운 길이었던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이니까 여기에 아직도 내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결론을 스스로 이제 내렸는데 사실 맞죠. 책에 나온 것처럼 외모로 인정받는 거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는 이 문장이 감동스러웠는데 내게 아름다움은 땀, 피, 침, 눈물, 거품 같은 체액이 흥건한 것들이다. 노력이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뜻함 그런 것들이 사실 아름다운 것들이다. 이거를 되게 이제 감명 깊게 읽었는데 외모에 치중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인간의 되게 갈망이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게도 저는 느껴져요. 인정받아야 의미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쵸. 있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서지 못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어떤 나의 정체성을 가치가 정립할 있어진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여성을 볼 때 뭘 가지고 여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외모를 가장 좀 우선순위에 놓고서 그렇게 해온 측면이 있고 거기에 당연히 구성원들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여성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것에 가중치를 부여해오지 않았던 사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 정의를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움을 천편일률적으로 젊고 탱탱하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점점 나이대가 어려지잖아요. 뭔가 섹슈얼하고 아기같이 탱탱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 대중문화든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다 늙어갈 것이고 피부에 주름도 생길 것이고 흉터도 생길 것이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거에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과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뭔가 2등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자본이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했던 게 나는 예뻐야 하는가 유능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예쁜 것과 유능한 것이 사실 같이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데 물론 예쁜 사람이 유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 맞아요. 유능함에 더 투자를 했다면 더 유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노력이 한정적이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존재하긴 하는 것 같다. 제가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껴도 되는데 렌즈를 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렌즈 끼고 화장하는 게 좀 저의 사회화된 표준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렌즈를 많이 끼면 이제 시력 훼손이 당연히 올 거고 저는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시간을 뺏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코르셋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렌즈를 끼는데 시간을 투여하고 뭐 씻는데 시간을 투여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좀 빼앗는 맞아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쁜 것과 유능한 것이 항상 상충되진 않지만 이렇게 상충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여성에게는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좀 탈코르셋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갈리아의 딸들 얘기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페미니즘 고전이고 남녀의 권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남성들이 오히려 꾸미고 그러니까 선택받으려고 하고 여성들은 다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되게 많이 레퍼런스 되는 책인데 웃음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재밌어요. 이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XY 염색체가 열등한 걸로 Y 염색체가 열등한 걸로 인식이 돼서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이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좀 더 사랑이 목매고 감성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세팅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정의는 굉장히 다른 거죠. 권력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용맹하고 이런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취급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그런 내용이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